현재까지 61주 18개 진행했습니다. 가운 어울립니다. 아유, 네. 가운 완전 장난 아닌데. 나 어색해 이제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비즈니스 61주 BK 김도사입니다. 오늘 61주 중 그 21번째 시간 갑신일주 편입니다. 약업계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랑 비슷해. 지금 머리 크기가 비슷해. 자, 참약사 그룹 대표이신 갑신일주 주인공이 나와 계십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약사라는 약국 체인과 또 약사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질문 4가지 들어갈 건데요. 네.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저도 약대를 나오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 활동도 좀 하다가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 쪽에 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R&D. 네, 저는 이제 4년제 약대를 나왔고 네. 이제 약대가 6년제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 사실 약대를 졸업하고 현장에 딱 나왔는데 이런 이제 실무 실습 또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어떤 뭐 감각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뭐 사수나 선배들을 잘 만나야지만 네. 이제 현장에 접목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마름으로 당시에 20대 젊은 약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서들, 이런 이제 약사님들이 약국 현장이나 혹은 뭐 제약 현장, 뭐 병원 현장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참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 또 교육도 해보자. 해서 그때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협동조합부터 시작.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협동조합에 인볼브가 됐는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또 번외 활동을 한다라는 게 좀 이제 뭐 약간 조심스럽죠. 겸업 금지. 근데 이제 뭐 볼수 저희가 있나요? 뭐 이렇게 겸업을 한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이제 또 활동에 또 제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는 찰나에 제가 현재 회사가 있는 바로 옆 건물인 성북구 종암동에 약국 자리를 소개를 좀 그래서 받았습니다. 개원을 한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개국이라 그러나? 개국이라고 하죠. 그렇지. 약국이라서. 맞네. 병원 개원이라 하게.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들이 그 당시에 썼던 책들인가요? 같이 공저인가요? 공저도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어떤 출판사 하나와 함께 이제 코 프로모션이나 코 마케팅들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약사 사회에서는 좀 유일한 출판사였었어요. 출판사까지 만든 거예요? 예, 출판사까지. 그럼 출판사 이름 뭐예요? 팜웨이에? 예, 팜웨이라고 하는 또 참약사 팜웨이. 네. 그래서 약사들이 제대로 되는 그런 길을 가자. 그래서 사실 참약사라는 이름이 그때 참약사 육성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기니까 이제 어딜 가면 다 그냥 참약사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해왔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하다 약국 열다 보니까 또 20, 30대 젊은 남자로서 또 아까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 좀 시켜주셨지만 제가 개발 지식은 거의 전무하지만 그래도 IT 얼리 어댑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IT 기술들을 어떻게 약국에 접목을 해서 약사의 능력들과 또 약국의 경영들을 더 높일까 이제 그때 고민을 했었었고 경영 효율화 맞아요. 네. 그 당시 약국용 IT 회사 한 군데와 좀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당신의 제품들을 좀 쓸게 하면서 이제 소위 약국에 가면 저희가 처방전 데이터들은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처방전 아닌 약들, 뭐 요런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의 양력을 관리하기 위해선 다 함께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공동 개발이라고 보면 되네요. 공동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디어 제공 거기서 만들어주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환자분들 오시더라도 제가 좀 더 이제 약사님들한테 환자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고 또 제 기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약국의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봤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해외 드럭스토어 같은 약국들도 없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결합을 해서 2018년도 때 약국 경영대상이라는 데서 대상을 좀 타게 됐습니다. 네. 2018년도에 편재운 들어왔거든요. 그런가요? 약간 그게 계시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받으면서 뭐 본인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었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런 창업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뭐 약업계의 백종원이다.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말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프랜차이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심지어 이제 막 그 댓글 같은 데는 우리가 뭐 원피스 같은 그 만화를 보면은 이제 해적왕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국왕이다라는 또 무슨 별칭도 해주시고. 그치. 근데 그렇게 알려지니까 이제 하나 둘씩 젊은 약사님들이 와서 조언도 좀 구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 약사님들은 와서 돈 줄 테니까 내 약국 좀 이렇게 만들어줘. 미치겠다. 네, 그렇게 하는 찰나에 저도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약국을 좀 변화시켜 나가려면 저도 이제 그때 혼자서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 되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좀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사정에 딱 맞게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이렇게 걸록격이잖아요. 비견겁제라는 본인과 비슷한 기운을 가진 그런 분들이랑 같이 공동 협력, 개발하는 그런 사족이네요. 어. 그래서
같은 세력화를 시켜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고 그리고 내가 먹는 게 당장은 적어 보이지만 얘 판을 키워버리면 그때 나눠 먹을 때 그 한 조각이 훨씬 크다. 그런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협동조합이라는 테마를 여기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또 간목이 개척정신이 있거든요. 네네. 그 원피스의 그 루피인가? 네. 그런 자세도 있지. 뭐 갑신일주하면 최고 1황이 지금 아이고. 스페이스X의 저기 일론 머스크 형님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라서 네. 이게 보고만 말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또 여기 앞에 가야 왔다 갔다 되는지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이거 어색해요. 이게 카메라만 있어서. 지금 처음이구나.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터뷰 촬영하는 건 몇 번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약간 이제 내추럴하게 하는 뭐 그런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라서. 알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약국 체인의 디지털 전환, EHR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겪은 가장 큰 난관, 이제 공동 개발할 때 이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 요즘 또 AI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 말씀 좀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좀 어려웠던 점. 병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긴 할 것 같은데 약국이든 병원이든 뭐 이런 의료나 뭐 보건의료 관련된 이 현장들은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IT라는 건 빠르게 개발을 해서 테스팅해보고 뭐 거기에 에러들을 체크해서 다시 또 디벨롭하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거나 또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테스팅을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걸 도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은 좀 허들들이 좀 있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사학사 스스로들도 웬만하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새로운 걸로 이렇게 좀 바꾸는 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레스토랑 예약관리 솔루션 할 때 한의사들 예약관리 솔루션을 해봤거든요. 네. 그나마 한의사들은 조금 이렇게 리버럴한데 약국이나 병원에 이제 EHR하고 좀 붙이려고 하니까 엄청 허들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게 또 정부의 보험공단, 이런 심평원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과 또 다 연계가 되고 또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중요한 의료 정보, 그런 이제 보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쪽 영역에서 뭔가를 좀 디벨롭 하는 데에 좀 허들이긴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의료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국이라고 하는 공간, 사업장, 이제 이런 매장들을 사실은 경영 관리하고 하는 이런 데서는 또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디벨롭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많은 매장들이 다 전산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문을 넣고 또 자동 발주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국은 아직 이게 좀 어려워요. 병원도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품도 그 품목 수도 많고 그리고 그 계속 재고에 대한 공개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DX가 돼서 좀 이런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먹국으로 엑셀 하나요? 그럼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유통은 이렇게 딱 그 포장 단위가 하나 있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딱 찍어서 요거 갖다가 이제 유통을 하는데 약국은 뭐 만약에 이제 요 제품은 아니고 딴 거랑 비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처방전을 이제 조제 받는다. 얘를 뜯어서 요거를 이렇게 까서 이거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타입이니까 요거 하나하나의 이런 재고 관리. 그러니까 약으로 보자면 약통 하나하나마다 하나씩을 다 이렇게 조제하고 하는 쉽지 않은데, 그거. 요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디테일들이 있군요. 이건 맞아요. 지금 산업군의 특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필이라고 하죠. 그 필을 하나하나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들을 일단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게끔 먼저 한번 해보자. 그게 모든 스타트업들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처음에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함께 하면서 약국 현장에 가서 함께 세워주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번 큰 약국을 하나 했는데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막 이제 재고가 한 15억, 16억 막 이렇게 되는 15억, 16억. 되게 큰 약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품목으로 보면 한 5천 품목 이상이 죽는다 진짜.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곱하기.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국들이 많이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또 시스템도 부재했고 근데 이런 이제 환경들을 우리가 개선 한번 해보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그 DX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직접 이제 프랜차이징 그 약국을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그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하게 된 건 이제 그런 경영 대상 이후에 이제 이런 체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우연치 않게 이런 이제 투자와 금융권에 관련된 이런 이제 결합이 되면서 또 저희 주주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네네네.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맹점 약국뿐만 아니라 네. 전국 약국한테 줄 수 있는 네. 그런 DX 또 최근에는 AX 요거까지를 사업을 좀 확장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일론 머스크적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이 판에서 이 DX, AX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 그것도 이제 하려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또 리걸 이슈들을 체크해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영역이 가장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규제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규제와 또 현장의 페인 포인트와 네. 이 안에서 갈 수 있는 길, 또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좀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그래도 레거시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짬바가 장난. 아이고. 아무래도 그 약국 체인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가맹 약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들을 좀 주세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예, 반영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협업하는 구조로 네. 신금이 있거든요. 네네네. 기술인들에게. 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즈니스 질문. 약사가 셀러가 아닌 카운셀러가 되어야 된다는 철학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 그 회사 사명을 참약사라고 지었던 네네. 것은 이 참약사라는 단어가 만약에 의료계 쪽에서는 명의 그다음에 뭐 만약에 연예계 쪽으로 가면 뭐 이런 그 예명을 쓰시는 연예인분은 안 계시지만 네. 뭐 존잘남 뭐 뭐 이런 그런 거죠. 느낌이잖아요. 뭐 나 잘났어 이런 같은 존잘남. 약간 이제 이상적인 약사의 명칭을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고유 명사처럼 참약사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아, 원래부터? 예, 원래. 몰랐어요. 네, 원래 그런 단어로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좀 통용이 되고 참하네,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약사라는 걸 이제 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처음 약국을 오픈을 할 때 저희 협동조합 멤버들도 저한테 걱정을 했어요. 제가 약국 이름 뭐로 할까 하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다가 네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병주지 않습니까? 병주.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 네. 병주 약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갖고 이제 약간 직업을 약간 내정해 주신 아, 진짜? 그런 재밌네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나 병근이면 나 지금 병의 근원이잖아. 날 좀 치료해달라는 거지. 뭐야 이게. 그렇죠. 저는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약사가 된 약사가 된 거죠. 거죠. 병을 주다 보니까. 병을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약사라는 이름을 좀 써왔었었고, 근데 이제 약국 현장에서 제가 좀 많은 그 도움을 받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뒤에 이제 참약사라는 단어가 딱히 써 있으면, 요렇게도 써 있지만, 뭐 모든 이제 비즈니스, 또 사업들, 산업들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아프시다 보면은 뭐 감정적으로 좀 토로하실 때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분이 왜 나 이런 감정을 토로할까? 이런 이제 힘든 점이 있는데, 그렇지. 그때 제 마인드를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약사님들, 참약사 회원분들이나 또 후배 약사들을 하나 만나면 우리가 마주치는 고객은 정상적인 건강 컨디션이 아니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참약사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나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항상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환자분들도 만약에 저한테 짜증을 내시면 저도 뭔가 울컥했다가 뒤에 참약사라는 단어가 딱 있으면 내가 참약사라고 썼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화를 내. 그렇지. 이런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저희가 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금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혼자서 마음 다짐 하는 거랑 주변에 나 오늘부터 금연할 거야. 여기 금주할 거야. 붙여놓는 거지. 다르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네. 네임드 돼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히포크라테스처럼. 그렇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하죠. 네. 저희는 이제 디오스코리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디오스코리데스. 와. 그래서 이제 약대생들이 모이면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합니다. 네. 그 뭐예요? 모르죠 지금. 까먹었죠. 지금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근데 뭐 똑같아요. 저희가 참약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정신. 참약사 할 때 저희 도서 중에 굿 파마시스트라고 하는 도서가 네네.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 보건의료 전문가들, 뭐 의사, 약사, 뭐 간호사, 또 환자분들까지 해서 좋은 약사란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냐. 이제 그런 도서들 저희가 출판한 적이 있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5가지 자질을 저희가 또 참약사의 이제 약국들에 저희가 뭐 이닉스테리얼 하거나 할 때 항상 꼭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전문성.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또 윤리적인 부분들, 윤리적 부분. 그 다음에 꾸준함, 네, 배워야 되는 학습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의 5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자라는 것들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진정한 참약사네요. 맞아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뭐냐면 쭉 얘기하고 이 질문에 대한 걸 마지막에 하나로 얻는 걸 잘하는데 그런 거 앞에 잘하는 질문이 거네. 왜 셀러가 아니라 카운슬러냐 했을 맞아요. 때 이제 한번 결론을 내자면 약국은 이제 업태
그 업종 분류상 소매업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품 네네네. 소매업. 예.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의 정의는 물건을 파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상거래 행위인데 맞아요. 셀러입니다. 네. 근데 약국이라는 곳이 과연 의약품을 판매만 하는 곳이냐? 네. 왜냐하면 약사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의약품에 대한 복약 지도와 이 설명을 의무 사항으로 넣어 있어요. 그래서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로 인한 뭐 약화 사고 이런 게 터졌을 때 약사라고 하는 면허가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게 항상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이제 의료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태구분상 소매업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업에 있는 어떤 이제 행위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약국과 약사의 정의가 특이하네요. 네, 되어 있어서 근데 사실 국민분들은 또 이제 환자분들은 약국에 가서 그냥 약을 산다라고만 하지 내가 뭔가 설명을 들어 상담을 한다는 말은 조금 줄어들었죠. 네, 과거보다는. 네, 맞아요. 네. 옛날에 약포 이런 데서 약방 뭐 이런 시골 가면 그쵸. 아직까지도 그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맞아요. 오래된 네. 약사분이 거기서 사랑방처럼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좀 그런 세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00년도 때 의약분업 딱 되고 나서 네. 그 전까지는 약국에 와서도 상담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약국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전문직들은 이렇게 딱 상담을 하는 순간부터 네. 바로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상담비, 상담비 뭐 같이. 진료비. 진료비. 약국은 1층 이게 되게 쉽게 올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좋은 공간에 문 열고 들어가서 상담을 해오는 게 비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라운지처럼 그래서 동네의 사랑방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국을 할 때 다양한 상담들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 자녀분들의 입시 상담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고 왔죠? 근데 좋은 데를 갔으니까 약대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가정 상담. 오. 우리 며느리가 어떤데 하면서 이제 며느리 욕을 또 한없이 하고 가시고. 그렇지. 관절염 약 사러 네. 왔다가 며느리 욕하기.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 새내기 약사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가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그렇지. 되나? 맞아. 이제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는 게 약사라고 하는 직능이 건강을 케어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케미컬적으로 뭐 혹은 이제 바이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생리학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심리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과 정서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감을 하고 나서 제가 뭔가 상담을 했을 때 훨씬 더 뭐 복약의 이행도 높아지고 그렇죠. 치료의 효과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플라시보 또 노시보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요. 네, 이게 다시금 최근에 와서 이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에 대한 스코링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까지는 많은 레포팅이나 기사글 같은 데서 보면 약사가 AI에 대체되는 거 아니야? 가장 쉬운 직업에 그렇게 봤어요, 탑순위로 저도. 꼽혔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셀러의 기준. 그럼 로봇이 빼서 주면 되잖아. 그쵸. 뭐 조제의 행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약사의 진정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진국들은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약들을 먹는 데 있어서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또 혹은 이 약과 이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의 토탈적 관리를 하는 게 또 약사의 역할인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약분업 이후에 그 포지션이 많이 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실제 이런 행위 수가들이 해외에서는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MTM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약제들을 먹었을 때 서로 간의 상호작용. 왜냐면 의사쌤들 같은 경우는 전공 과가 있는데 뭐 정형외과다, 내과다, 뭐 소아과다. 근데 이 과에서 처방하신 약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이제 전문적이시지만 이제 이 약과 다른 과의 약들을 함께 먹었을 때의 상호작용 이슈나 이런 걸 봐야 되는 역할이 원래 약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 베리에이션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토탈 치료에서 각 전문 의사쌤들과 약사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치료하는 거에 대한 토탈적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아카이빙 시켜가지고 서로 연구하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따로 국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목이 또 참 진짜랑 관련돼 있어요. 네네. 참 약사잖아요. 간목이잖아. 참 진짜가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눈목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 안에. 그게 뭐냐면 어떤 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을 상징한 거야. 눈 안에 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약사의 진짜로 제대로 바라보는 진실된 눈. 그게 참 진짜예요. 그게 간목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딱 따라간다. 제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부터 눈에 좀 눈물이 좀 많아지고 그래. 그건 상관없어요. 호르몬 작용 아니야? 자, 네 번째 질문. 참약사의 미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말씀. 참약사라고 이름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정말 좋은 약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제 의료계 또 이제 보건의료계 약국 다 마찬가지로 돈만 바라보면은 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치료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돈을 목적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굿
파마시스트, 참 좋은 약사, 이제 이런 생각들과 마인드들을 또 저희 회원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약사님들이 같이 또 이제 함께 공감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국민들한테까지 좀 전파가 돼서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네. 아까 제가 이제 AX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그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게 약사가 대체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향점을 갖고 그런 지향점 속에서 저희가 이런 IT 기술과 또 AX 전환들을 통해 환자분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가 사실 제가 지향하는 바이고, 그래서 단적인 예로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좀 신뢰하는 약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처음 창업을 하게 됐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걸 행위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약사님들한테는 좀 편하게 약국에 경영을 할 수 있게 또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만큼을 환자분들에 대한 또 올바른 이제 케어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향점들을 지금 한 700개 정도 넘으셨죠? 가맹점 700개 넘었고, 저희 IT 쓰는 약국들은 지금 10,000개가 넘어서 만 따로 이제 프로그램 쓰는 가맹 회원과 또 이제 프로그램 회원 이렇게 10,000개가 넘었어요. 네, 10,000개가 넘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인 질문 4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캐주얼하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결혼하셨지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 이제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이게 이성에 대한 이상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에 대해서. 너무 개인 질문. 와이프님 엄청 미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원래 다들 그냥 공통 질문. 뭐, 이 질문엔 답변은 뻔하지 않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이상향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네, 다 그래. 생존의 문제. 이거는 질문이 우문이었어요. 우문입니다. 우답입니다. 맞습니다. 와이프님이 경금이시거든요. 밑에가 근데 와이프 자리가 금이잖아요. 나 경금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텐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죠. 모든 남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특히 여기는 와이프 자리가 편관이라서 나를 극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더욱더 이게 단단하게 그리고 더 참하게 차밍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트리밍 하면서 잘라줘야지. 털도 많죠. 털도 많아요. 왜냐면 목 기운이 털이거든. 목이 잘 돼 있잖아요. 여기. 나무가 자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수염이 이렇게 다 나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지금 딱 여기가 이렇게 다 나요. 맞아. 수염이. 완전히 그 이제 털보 산 도둑놈 같은 산적 같이 가잖아. 딱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몇 번 깎아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은. 아침에 깎으면 저녁에 깎으라는. 깎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기운도 필요하다. 본인이 목이 잘 돼 있으니까 금으로써 이거를 조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잘 돼 있는 와이프분을 만나시더라고요. 맞아. 경신일종가 그랬거든요. 후달달합니다. 이순신을 만납니다. 이런 분은 와이프로. 자, 두 번째. 가족이나 지인들이 평가하는 인간 김병주는 일할 때와 얼마나 다른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AI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AI 통해서도 MBTI를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들도 있다 해서 그래서 저 뭐 프로젝트마다 뭐 잼스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할 때의 MBTI와 그 다음에 가정일에서의 MBTI. 투트랙을 해본 거야? 물론 이제 가정일은 제가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육아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일할 때와 이제 인간에 대했을 때 기분을 가장 큰 차이가 원래는 제가 본성은 F인 것 같은데 일할 때로 보면은 이제 T로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영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T의 관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ESTJ, ESFJ 이렇게로 좀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ES로 가는구나. 전 ENFP거든요. 완전 이쪽으로 가 있거든. 일할 때 많이 에너지를 거기다 쏟다 보니까 이제 일하고 되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의 저는 조금 더 조용하고 좀 아이적인 성향이 있다는 건가요?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은 되게 도사님을 만나면 경금이거든요. 와이프를 만난 거. 도사님을 만나면 제가 원래는 말을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우리 만나면 많이 하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 끌어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여기 잘 없어요. 나무는 많은데 수기운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주를 우리는 무인성 사주라고 하거든. 인성이 없어. 그래서 잘 공감을 못하는 거야. 진짜 잘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원래 그런 기질은 F가 아니라 T에 가까워요. 무인성들은 거의 다 싹 T라고 보면 돼. 그런데 지금 인성이 13세부터 20년간 들어왔어요. 운에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공감 능력을 배양을 했던 거지. 그리고 검은색.
수기운으로 지금 다 덮여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다 검은색이야. 이거 지금 그 옆에 보면 그래서 티도 검은 것만 입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하얀색이 항상 이렇게 매칭이 돼요. 보통 맞아. 약장들은 보다시피 하얀색이 많고 가운이 있고. 근데 안에는 블랙인 거야. 그러니까 사주가 보면 색깔만 보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유채색이잖아요. 흰색 네네. 하나밖에 없잖아, 사주. 네네. 그러다 보니 검은색이랑 흰색 톤으로 맞추는 게 유리하거든요. 팬티는 빨간색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연결과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근 가장 노력한 일화가 있다면? 그 아까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유사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 네. 의료계 쪽에 있는 그 전문직들이 운영을 하는 공간들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위계 질서 같은 게. 왜냐하면 거기에 의사결정권자가 최고의 전문가인 게 포지셔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군대처럼. 병원에 가도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에 가장 탑이고 제일 잘하고 전문성도 있고 약국도 당연히 약사님들이 그 안에 있는 뭐 대표 약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대표 약사 뭐 혹은 약국장. 약국장.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과 또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요거 두 개를 다 할 줄 아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뭔가 토론 문화와 그다음에 뭐 민주적인 막 이런 것들보다는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왜냐면 약이 잘못 나갔다거나 큰일 뭐 나잖아요. 치료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서 되게 의견을 수합하거나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딱 실수하지 않게 정형화된 일을 딱 수행하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창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참약사의 창업 초기에는 내 말이 정답이야. 아, 그렇지. 약간 이제 제왕적인. 예,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예를 들면 맞아. 그거 있어. 예,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또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면서 인원이 이제 뭐 10명, 30명, 50명 막 넘어가다 지금 보니까 한 50명 정도죠, 지금. 네, 50명 조금 안 되는데 저희가 60명 넘어갈 때도 있었고 네네네. 이제 갑자기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못하잖아요. 안 되지. 예, 맡겨야 되고 같이 권한 해야 위임해야 되고.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리더십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주에서도 보면 인사신 사명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약간 그 장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인사신 사명은 군경의 느낌 그런 호전적인 기질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잘 다스려야지 네. 오래가고 기업을 잘 할 수가 네. 있거든요. 인사신 사명은 개운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인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요? 활인업,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의사나 약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주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살기가 네네. 좀 해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대로 좋은 대로 치안을 시켜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대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인사시 사명이 딱 있어. 네네.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이게 후덜덜 역마의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고 확장하고 새로운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사를 하면 골반 같은 데서 그쵸. 앉아가지고 고스란히 그걸 갖다가 열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약사긴 하잖아요. 약업이란 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 아는 변호사님이 네. 항상 저한테 홍길동이라고 여기저기 있는데 그 변호사님. 네. 임수일간 있습니다. 이민일주. 그분도 역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원관이 할 소리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기업 경영과 대외 활동을 미친 듯이 하는 갑신 일주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전혀 못 맞췄어요. 제로입니다. 네. 예전에 17시간씩 해서 막 쪽잠 자고 그랬지 않나요? 제가 약국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하다 네네네. 보니까 이렇게 동기들보다 좀 늦은 나이 타이밍에 오픈을 좀 했던 적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제가 첫째가 한 3, 4살 때였는데 또 신혼집과 이 약국의 거리가 좀 있어서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아, 그래. 그리고 그 뒤늦은 나이에 또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또 에너지가 있고 열의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를 약국에서 먹고 자고 하는 24시 약국을 했어요. 정말 1년. 한 1년 정도 넘게. 몸 다 상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유지하게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지죠. 또 잠도 원래는 되게 잘 자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약간 수면 패턴도 좀 깨지긴 했었었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2016년도. 아, 16년 딱 네. 대운 바뀌기 전이에요. 아, 그래요? 대운이 딱 바뀌면서 더 하드해진 거야. 아. 갑술 대운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간 그 텐션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나는 편재운으로 들어오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나이브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수기운이 없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삶이 좀 빡빡해지는 게. 그쵸. 그래서 힘들게 지금 한 10년 사신 거야. 그래서 16년 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2018년도 말에 이제 요 창업을 또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작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약국을 또 잘 좀 안정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왜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새로운 판을 버리냐. 이제 좀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창업을 했으니 당연히 또 집에 못 가죠. 일론 머스크.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체인을 이제 만들고 저희 회원분들이 막 생기면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마스크, 뭐 손소독제 이런 거 없어서 그때 이걸 어떻게든지 구해야 된다. 구해야죠. 이런 사명 때문에 그때 이게 막 이제 암시장 같은 데로 막 퍼져나갔었어요. 막 그때 장난 아니게.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 거래하고 창 열어가지고 사과 박스 주고 맞아요. 이런 그래서 거였잖아요. 막 그때 옛날에.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이제 거래권 뜨면은 맞아요. 가는데 가다가 한번 이제 그때 뭐 그런 브로커들 이런 데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칼 하나 차고 오셨냐고. 그래서 뭔 소리지? 했는데 그 거래하는 장소를 다 소개를 받았는데 신림동에 있는 한 양꼬치집이라는 거야. 아, 미치겠다. 중국이네. 우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범죄 도시야 이거. 갑자기 이게 두 개가 겹치니까 야 이거는 혹시 모른다. 그래서 호신용품 하나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가죽 옷 입었냐? 그래서 그때 이제 딱 하고 구해서 그때 또 약국들이 나눠드리고 살벌하다. 예, 그래서 그걸 또 막 밤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한참 아내도 많이 서운해하고 그때 워라밸 밸런스에서는 일에 막 치중이 되어 있다가 깨졌죠, 예. 이제 2020년도 전후해서 좀 넘어가면서 아내랑도 사실은 트러블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밸런스를 다시 좀 집중하는데 뭐 시간을 일할 땐 일하지만 네네. 옛날에는 가정이라는 거 많이 좀 내려놓았다가 소홀했죠. 이게 또 되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일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를 키울 때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왔을 때 집에 가서 약간 그때 당시에 좀 잘못된 생각이었죠. 뭐냐면 내가 힘드니까 난 좀 쉬어도 돼. 누워있고 그렇죠. 싶어. 예,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찰나에 뭔가 좀 사업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생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했다가 지나고 봤더니 뭐 그 시간 동안 그거 한다고 뭐 대단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또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네네. 해야겠다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첫째가 큰애가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한 10살 터울에 둘째가 지금 꼬맹이 하나 있는데 있잖아요. 꼬맹이를 지금 네. 볼 때는 제가 어떻게든지 좀 더 놀아주고 싶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옛날에는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안고서 스킨십하고 또 이렇게라도 이제 웨이트를 좀 하려고 그렇지. 이게 애를 드는 게 웨이트잖아. 되게 좋아요. 뭐냐면 주기적으로 애가 증량이 돼요. 그 증량이 되네. 그렇지. 나는 노쇠를 지지만 애는 증량이 되고. 네, 몸무게가 증량이 되면서 그런데 날 벌크업 하는 데는 도움되고. 서서히 되고. 네. 지금 운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대운이 20년간 금수 대운이 들어오는데 본인한테 네.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시스테미컬하게 좀 더 잘 네. 갖춰지고 그리고 이제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나무가 이렇게 많은 사주 땅만 있잖아요. 그럼 좀 빡빡합니다. 근데 수기운이 들어와야지 좀 유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야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더 생기고 엄마 같은 사람이 그동안은 좀 없었던 거야. 한 10년간. 그러니까 많지만 도와주시는 분 많긴 하지만 근데 진정한 의미의 엄마 그거는 이제 43세부터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한 20년 참약사 잘 나갈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할 겁니다. 올해 좀 힘들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갑신일주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진짜면 진, 네. 가짜면 오, 요런 거, 오해다, 오, 이 말 맞는 것 같다면 진을 들어주십시오. 참진짜네. 참진짜. 맞네, 참진짜. 윤복자잖아, 이게. 맞아, 여기 있었지. 자, 갑신일주 오해와 진실. 첫 번째, 갑신일주. 늘 독단적이고 고집불통이다.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다. 네, 그러면 언제는 이거고, 언제는 이건가요? 예전엔 요거였는데 최근에 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하면 돼요. 둘 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 아까도 좀 살짝은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맞아요. 제왕적으로 이거를 잡아야 네. 된다. 왜냐하면 의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창업을 처음 했었고 또 가맹 사업도 제일 잘 왔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IT 또 최근에 AI까지 넘어가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우리 임직원들 많이 있네. 그래서 이제 점점 경청을 하게 되고 또 겸손해지고. 근데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정반 합의.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됐다가 반대로 했더니 또 때로는 여기서 또 대표자로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밀고 붙여 나가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해서 그런 정반합으로 계속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변증법적이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드 전환.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란 건 없다. 계속 이제 이렇게 조절하면서 방향대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리더십이니까. 그러면 그 파도가 크게 칠 때 이제 이걸 회피하든지 그리고 이제 잔잔할 때는 속도 내고 이게 뭐 루피처럼 가는 거죠. 맞습니다. 간목이라서 좀 뻣뻣할 수 있거든요. 사주가 좀 뻣뻣해. 그냥 뻣뻣한 사주야. 그래서 제가 또 뭐 춤도 잘 못 추고. 그러니까 뻣뻣하다니까 진짜 실제로 사람이 몸이. 음악은 좋아하는데. 맞아요. 을목이 있어야지 좀 유연하게 댄스도 하고 운동도 더 잘하거든요. 유연성에서 나오는 건데 조금 뻣뻣합니다. 자, 두 번째. 갑신일주. 뭔가 혁신하지 않으면
엄청 답답하다. 아, 그쵸. 네. 요거 드시면 진. 진. 네. 진짜. 진짜. 네.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네. 계속,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 더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700개 가맹하고 유통하고 10,000개 정도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구독 서비스인가요, 그러면? 근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유통시장이 커요, 되게. 그러니까 의약품 유통시장이 거의 한 30조 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뭐 어떤 유사한 사례들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사스 이용료를 받는 형태보다는 이용을 조금 프리로 하고 네. 거기에 대한 트래픽을 모아서 네. 이제 커머스랑 결합하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함께 결합하는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펼쳐져서 예, 저희도 이제 현재 IT는 좀 그런 확장성을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무상이다 보니 더 확장하기가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데이터인 거지. 네. 데이터와 데이터를 갖고 이제 혁신. 네. 그리고 커머스 연결.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서버에 지금 한 30조 원이 넘는 그 의약품 거래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저희가 계속 매니지먼트 해서 또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도출하고 있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들은 구독료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프로그램 팔아가지고 설치형으로 해서 그 단가로 받는 그런 모델들이 옛날식이거든요. 네. 그 요새는 완전히 지금 세련됐다. 제가 알기로도 요즘에 그 바이브 코딩이나 AI 때문에 사스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또 다양한 이제 수익 창출들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 이 질문에서 요걸 들었는데 요즘엔 자꾸 요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략기획실에 제가 뭘 맡고 있다. 새로운 것들 해야 된다고 모르겠는데 저는 CEO로서 계속 회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를 키워야 되고 또 KPI에서 어떤 거 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벌리려고 또 감목이다 보니까 엄청 걸려 원래 인사조가. 인사심 역마도 그래. 역마라서. 맞아요.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구간이 40년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단정하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시스테미컬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갈 수 있어요. 네, 이걸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지금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질은 크게 못 버리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요걸로 지금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단속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갑신일주 머리 회전이 빨라 얍삽하게 처신한다. 이거 질문이 그 아픈 요건데 뒤는 요거 같은데. 네. 여기 더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자, 아픈 요거, 뒤는 요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머리 회전은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맞아. 근데 이제 얍삽하게라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저도 근데 얍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진이 있으니까 얍삽하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하는 거, 이게 이 참약사가. 참이 시스템. 계속 이 방향에서도 요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좀 중요해요, 사실. 약간, 뭐랄까, 누가 보면 클레버하다? 뭐, 교활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경영하면서 그런 이제 챌린지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선택과 집중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좀 얍삽하게 처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갑신들은 좀 정면 돌파? 이런 게 기본 디폴트로 있어가지고 이게 우회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얍삽하게 처신한다가 O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클레버하게 할 필요도 있다. 자, 네 번째 갑신일주 일을 너무 버려서 감당이 불감당이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고 당연히 이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꽤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역마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변화하기가 좀 힘든 과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목은 성장성이지 확장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뿌리 깊게 이 땅에서 내가 군주가 될 거야 라는 사제요. 그래서 내가 감목이 될 거야요. 제가 이제 아마 창업을 안 했으면 그 약국에서 있었으면은 말씀하신 역마가 없는 감목이 될 수 있었어요. 맞아. 그냥 뿌리 깊은 나무인 거야. 어떻게 그냥. 하다가 창업을 하니까. 은행나무 침대가 되는 거야. 1000년 동안. 이거 황장군 되는 거야. 그 약국이 그러기도 너무 좋은 장소잖아요. 거의 묘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사들 중에 그 묘를 깔고 있는 사주가 많아요. 12운성 중에. 근데 때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역마 심하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시간입니다. 매번 하는 그림 그림 시간인데요. 요거 주시고 부채 안녕. 아니거든. 오해거든. 자, 이런 거 제가 못해요. 어떤 거? 이런 주임새.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는데 제가 하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자, 본인은 참약사 제대로 하시는 것에 집중. 자,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갑신일주 화가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신데요. 좀 힙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요겁니다. 요게 프롬프트를 넣은 AI 그림인데요. 바스키아의 화풍으로 참약사의 비전을 담아서 그려줘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네. The Future of Care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제왕해야 되잖아. 어쨌든 이 바닥에서 이거 평정해야 된다고 제대로 참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The True Remedy 네.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Health is key, not just feels empathy. 네. 요런 테마. 이거노로도 노이즈. 뭐 네. 요런 거. 이거노로도 노이즈. 이런 소리도 있고요. 러닝 계속 배우는 거거든. 계속 배우잖아요. 본인 일신 우일신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여기 심장이랑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러닝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뜻이 있을까요? 있죠. 이거 뭐냐면 감성지성을 얘기한 거예요. 심장도 다르고 뇌도 다르는 거잖아. 사랑방과 지성과 같이. AX와. AX와. 두 가지입니다. 네. 이거 심장과 이거 두 가지를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본업이고, 그죠? 네. 근데 심장, 터칭인 거지.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잘 몰라요. 모르시죠? RX인가요? RX인데 이게 이제 RX로 보이는데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 약이라는 걸 쓸 때 많이 이 표현을 쓰는 맞아. 네. 해외에 가면. 맞아요. 이거는 좀 노이즈. 그러니까 뭐 닥치고 하는 거죠. 그냥 노이즈 필요 없고 내 갈 길을 간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꿈의 왕관은 뭔가요? 꿈의 왕관은 결국에는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을 해야 되는 게 이거 GPT 왕국이야? 하도 왕국이잖아 지금. 빌딩이잖아. 하나 해야지. 건물주 하나 해야지. 왜냐하면 감목들은 땅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터를 제대로 이렇게 빌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진심 당연하고 미래 계속 미래지향적이잖아 사람이. 그 과거에 머무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갑신들이긴 해요.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 중에 갑신이 엄청 많아요. 비율상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약사 보면서 가만히 안 있겠구나. 그게 가만히 처박혀 있지 않겠구나. 근데 과연 진짜 이런 일들 다양하고 아주 메시해 보이잖아요. 뭐 엄청 많은 피처를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하나는 뭐냐면 트루스라는 게 그렇죠. 요거 그림 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약사 오늘 차밍하게 했고요. 앞으로 본인과 그리고 그런 비슷한 길을 가는 갑신일주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 하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아마 추성훈 씨랑 김동현 씨랑 매미팀. 네, 매미팀과 이제 새롭게 신혼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이제 남편한테 하는 메시지가 뭐 하고 싶은데 아내한테 막 얘기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뭘 생각하든 그거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은 하지 마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요즘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너프 이즈 이너프입니다. 자, 지금까지 참약사 우리 김병조 대표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BK 김도사였습니다. 안녕. 뭐 먹지? 뭐 먹을까? 야시반 드세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리드 유얼러 오늘 경영하세요. 당신의 명함이 부적입니다.